통영에서 한 남성이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으로 촬영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이 남성은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4년 넘게 거리로 나와 뇌병변 장애인의 소외된 현실을 알린 엄마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놀이와 학습을 함께 할 수 있는 국립기내박물관을 이달에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고성군이 지난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군의회에서 부결된 청소년 수당 지급을 올해 다시 추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통영에서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하다 피해자의 신고로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이 남성은 통영 모 지구대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영 번화가의 한 가게 앞으로 경찰차가 멈춰섭니다. 화장실에서 수상한 인기척을 느낀 한 여성이 몰카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탐색과 CCTV 영상을 통해 다음 날 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통영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에 근무하는 A순경,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통영경찰서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A순경이 피해 여성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옆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칸막이 위로 몰래 촬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자 피해자가 화장실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서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CCTV 판독해서 몇 시간 만에 피해자를 검거하게 됐습니다. A순경은 눈치를 챈 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촬영을 중단하고 여자 화장실을 황급히 빠져나왔지만 곧바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 없는 듯 친구들과 함께 가게를 나오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통영경찰서는 지난달 23일 A순경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A순경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뇌병변 장애를 아십니까? 창원시의회 정문 앞에서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엄마들이었는데요. 벌써 4년이 흘렀지만 어려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아픈 아이를 돌보다 어쩔 수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엄마들이 다시 거리로 나온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올해 26살 김혜진 씨의 뇌발달은 겨우 3살에 멈춰서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의료사고로 오른쪽 뇌를 다친 뒤부터입니다. 김 씨는 신체와 언어 기능이 마비된 중복장애, 뇌병변 장애 1급을 앓고 있습니다. 엄마 이명애 씨는 김 씨가 7살이 되던 해 잘 나가던 꽃꽂이 학원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돌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 20년, 없는 수입에 아이 치료비는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임 씨가 고민 끝에 아픈 딸을 곁에 두고 할 수 있는 일은 뜨개질. 집주인의 도움으로 월세집을 개조해 공방을 차렸지만 수입은 변변치 않습니다. 엄마가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24시간을 거의 붙어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여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곳이 있으면. 선천성 뇌병변 장애에 지적 장애까지 앓고 있는 20살 박지수 씨의 일상도 집에서 시작해 집에서 끝납니다. 성인이 된 박 씨가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해주는 정부 치료 보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앞으로 매달 30만 원 이상의 치료비라도 내면서 병원을 다녀야 할 처지입니다. 일반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뇌병변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재활치료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청소년기를 지났기 때문에 재활치료를
재활병원에서는 받을 수 없고 성인부로 넘어가야 해서 지금 다른 일반 병원을 찾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마땅히 받아주는 데도 없는 것 같고.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엄마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전부터 창원시 뇌병변 장애인 부모회를 만들어 뇌병변 장애인 전용 복지관 설립을 호소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복지관의 하위 시설이긴 하지만 올해 경남 최초로 뇌병변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설립 추진이라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경남 장애인 복지관에서 한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이런 뇌병변 애들이 받을 수 있는 치료 시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치료 시설이 다 이제 없어졌어요. 뇌병변 장애인 복지관은 서울과 부산, 대구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뇌병변 장애인은 경기, 서울, 부산 다음으로 경남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립김해박물관을 이달에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바로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박물관이 마련됐기 때문인데요. 박물관은 조용히 만지지 않고 눈으로만 관람해야 한다는 공식을 깼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철을 만들기 위한 담금질 놀이가 한창입니다. 두드리면 철로 변하는 과정을 재미있는 놀이로 구성한 가야 대장간입니다. 맞은편에서는 소꿉놀이도 펼쳐집니다. 가야인처럼 음식을 만들어 봅니다. 토기 무늬 맞추기, 가야전사 옷 입히기까지 철의 왕국 가야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즐기는 시간입니다. 놀이도 하면서 가야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참 좋은 곳이 생겼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놀이로 하니까 아이들이 또 가야 역사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알게 되는 것 같아 좋은 것 같습니다. 국립김해박물관에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7일 문을 열었습니다. 놀면서 가야 문화를 경험하고 역사를 배우는 에듀테인먼트 박물관입니다. 최근 박물관의 문턱을 낮추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김해박물관은 다양한 전시와 즐길거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야를 주제로 한 웹툰 공모전을 열고 당선작을 한눈에 모아보는 특별 전시를 오는 3월 엽니다. 문화재의 IT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스마트 박물관도 준비 중입니다. 가야의 무기나 갑옷 등을 3D 영상으로 구현해 직접 착용하고 전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5G라든지 IoT라든지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그러한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박물관의 유물들을 좀 더 재미있고 실감나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유물을 보고 설명문을 보는 것보다 더 자세하고 재미있게 아마 박물관을 관람하실 수 있지 않을까. 국립김해박물관이 문화재를 관람한다는 박물관의 틀을 깨고 역사 교육 체험의 공간으로 태바꿈을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현장만 골라 찾아가보는 온라인 콘텐츠 뉴스토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철을 잊은 과일 하만 겨울 수박을 소개할까 합니다. 보통 수박하면 여름 과일이라고 생각할 텐데 겨울 수박은 또 어떤 맛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빨갛게 잘 익은 수박. 이 수박을 보면 어떤 계절이 떠오르세요? 완전 더운 날 갈증이나 죽겠는데 시원한 게 먹고 싶을 때, 그럴 때 수박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 지금은 겨울이라는 거. 아니 무슨 겨울에 수박이냐고 하겠지만 레알 100% 실화. 여기는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월촌마을입니다. 수박 재배가 한창인데요. 함안 겨울 수박 출하. 어른 머리만한 수박이 가득한 하우스 안. 잘 익은 수박은 꼭지를 자르고 손수레에 실어 옮기는데요. 수박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기까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선별장으로 옮겨진 수박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선수 입장이요. 오, 대박! 기계를 통과하니 무게와 당도가 나온다? 올해 수박은 초창기에 태풍이 잦아서 3번이나 이 태풍을 맞아가지고 자란 수박입니다. 그 어려움도 있고
자란 수박이라서 더 애정도까지만도 맛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겨울에 나는 수박이라고 맛이 없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요. 당도가 13브릭스 이상. 뭐 13브릭스가 어느 정도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여름 수박에 시원하고 단맛이 똑같다는 거 상상도 못했겠지? 겨울 수박이 이렇게 꿀맛이라는 거 몰랐죠? 이렇게 깐깐한 테스트를 마친 수박은 저마다 분리가 되는데요. 크기와 당도별로 구분돼 착착착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당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에 맛있는 수박. 잘 고르는 팁이 있을까요? 육안으로 봤을 때 수박이 고르고 소리가 청명하고 투명한 수박이 좋은 수박입니다. 소리가 곱죠. 또 수박은 사고 나서 꼭지를 제거한 후 3일 정도 그늘에 숙성시켜서 먹으면 더 달고 맛있다고 하네요. 함안에서 이렇게 겨울 수박 재배가 가능한 건 따뜻한 기후 덕분입니다. 날씨와 농민의 환상적인 콜라보. 이것이 바로 함안 겨울 수박입니다. 수박은 여름에만? 노노노! 사계절 오케이! 이젠 사계절 먹는 수박. 특히 함안 수박은 겨울이 제철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함안에서 나는 겨울 수박, 여름과는 다른 맛의 매력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경남방송을 구독하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성군이 지난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군의회에서 부결된 청소년 수당 지급을 올해 다시 추진합니다. 고성군은 지난해 의회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부결됐지만 올해는 충분히 수당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은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3월 조례안 통과를 위한 입법 예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청소년 수당 꿈페이는 군에 주소를 둔 13세에서 18세 청소년 3천여 명에게 일정 금액을 전자 바우처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경남 지역 연안 해역에 연안 사고 위험 예보제가 발령됐습니다. 6일 통영해경은 오는 28일까지 관심 단계를, 창원해경은 7일부터 9일까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위험예보제 발령은 해안가나 항포구 차량 추락 등 연안해역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관심과 주의보, 경보 총 3단계로 운용됩니다. 해경은 이 기간 방파제나 갯바위 접근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안가나 항포구에서도 차량 추락 사고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김해시로 전해진 이웃돕기 성금이 역대 최대인 21억 2,8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해시에 따르면 2019년 기탁된 이웃돕기 성금과 성품은 총 1,059건으로 총 집계액은 21억 2,800만 원이었습니다. 2018년과 비교하면 기탁 건수는 9.8% 증가했고 집계액도 3.7% 늘었습니다. 김해시는 차상위 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3만 194세대와 장애인 노인시설 등 111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 기부금과 기부품을 전했습니다. 300여 종, 2만 주에 달하는 열대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최대 도명온실인 거제 정글돔이 정식 개장합니다. 거제시는 농업기술개발원 부지에 최대 높이 약 30m, 7,500여 장의 유리로 구성된 정글돔은 오는 17일부터 일반에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글돔에서는 바위산과 동굴로 이루어진 암석원과 10m 높이의 인공폭포, 정글 전망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함안군이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 자녀가 있는 경우 입학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0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일 기준 부모가 함안군에 거주해야 하며 둘째 자녀 입학부터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입학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지역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거창군이 설을 앞두고 거창사랑 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오는 23일까지가 설맞이 특별 할인 판매 기간으로 13개 판매 대행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 할인 구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번 할인 판매 기간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최대 50만 원어치를 구매할 수 있으며 거창 전통시장과 1,100여 개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 쇼핑몰인 거창몰과 오프라인 매장인 거창 푸드종합센터에서도 설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해시에서 오는 3월 슬로시티 문화창작소가 문을 엽니다. 문화창작소가 마련될 공간은 생림면 옛 이작초등학교 도요분교에 있던 기존 김해예술창작 스튜디오로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공간을 재단장하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김해시는 김해 소재 비영리 단체 문화창작소 운영을 위탁할 예정으로 오는 28일까지 공고를 거쳐 2월 중 운영업체가 선정됩니다. 한편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는 여성단원 성폭력 사건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이윤택 씨가 대표로 있던 도요창작스튜디오에서 운영해오다 지난 2018년 위탁 운영이 해지됐습니다. 경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명태와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갈치, 고등어 등 외국산과 가격 차이가 큰 수산물을 집중 단속합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비는 수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륙에는 10에서 4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나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 목요일 아침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최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는 만큼 체감하는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모든 해상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수요일 출근길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짧은 데다가 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오후부터는 미루어둔 빨래나 세차하기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